오늘은 정적분의 내용을 좀 할 텐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정적분의 내용이 많이 간략해졌어요. 많이 간략해져서 어려운 내용들 다 빼버리고 공식이 다 외워서 대충 숫자 계산이나 하게끔 바꾼 모양인데, 바뀐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니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전화 안 바꿨습니다. 알겠죠? 네, 그대로 하면 정적분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산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 또 이제 그래프 연계 문제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사실상 정적분의 어떤 의미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구분구적법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림 보시면 구분구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 구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청량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를 재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메소레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청량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고, 가령 이런 원의 넓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물론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식이 나오는 어떤 계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원의 넓이를 우리가 못 구하겠지 않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고작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건데 이거 이상하게 생겼지 않냐.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이거를 n등분, 사실 몇 개로 조각으로 나눠요. 여기서는 물론 몇 등분이냐? 12등분이냐? 네. 12등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런 조각들이 12개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엇갈리게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형태가 약간 물론 올록볼록하긴 하지만 약간 평행사변 느낌이 좀 나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더 많이 쪼갠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이 쪼개면 여기 이렇게 곡선 형태로 원의 1분 이하에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이렇게 선분 형태에 가까워지거든요. 동의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기운 것 같은 이 반지름은 점점 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이 부채꼴이 아주 얇아지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얘가 뭐가 될 것 같냐면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때 가로의 길이는 뭐냐면 이 동글동글한 부분이 여기 두 구도 있으니까 원의 둘레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r이 될 건데, 이게 수직이라고 감안을 해보면 가로의 길이가 파이r이고 세로가 r인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죠. 곱하시면 파이r 제곱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올바른 증명은 아니에요. 그냥 구분구적의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죠. 왜냐면 우리가 원의 넓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이런 게 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말이 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삼각치환이라는 적분법이 필요해서 미적분 과정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방금 제가 얘기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좀 해보죠. 알았니? 알았어요? 네. 대신에 구분구적이 뭔지를 좀 써볼게요. 구분구적의 정의. 도형을 어떻게 하냐면 잘게 나눕니다. 네? 왜 안 나오지? 나와! 나오면요? 미쳤군요, 이거. 제보 감사합니다. 네. 도형을 잘게 나누어 잘게 나누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넓이나 부피에 실제 참값을 아는 거 아니에요. 넓이나 부피에 근사값을 구하죠. 그럼 몇 개로 나누냐에 따라서 근사값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사실 근사값은 도형을 나눈 개수에 관한 식이에요. 도형을 나눈 개수를 n이라고 보면, n등분했다고 보면 n에 관한 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실제 참값을 알 수 있죠. 실제 넓이나 부피를. 그래서 그 근사값의 극한으로 실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이라고 해요. 이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봅시다. 알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봅시다. 자, 밑에 그림도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도 좀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앞에 봐보세요, 그냥. 알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y는 x제곱이죠?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도형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도형의 넓이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없는 형태의 도형이잖아요. 맞잖아요. 위쪽의 곡선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얘를 n등분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를 이렇게 n등분하고 있는 거 잘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을 그대로, 자른 도형 그대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자른 도형 역시 못 구해요. 이런 모양이면 못 구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도형을 근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근사화를 하는데, 가령 이 부분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그냥 이 직사각형이라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 이 부분은 이 직사각형이라고 보자. 선생님, 이런 짓을 해도 돼요?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제가 엄청나게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어지거든요. 0에 가까워져요. 0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한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무시하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이 지금 뭐냐면, 왼쪽 끝을 높이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에 보시면 밑에 있나? 소구간의 왼쪽 끝점을 함수값의 높이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갔어? 아이씨,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쪽을 높이로 보고 이렇게 근사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오른쪽 끝을 높이로 본 거죠. 근데 얘는 어디를 높이로 본 거냐면 왼쪽 끝을 높이로 보다 보니까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해하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끝을 높이로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 첫 번째 건 높이가 사실 이론적으로 얼마예요? 0이죠. 첫 번째 거 보시면 도형이 거의 안 보이죠? 높이가 0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부터 실제로 높이가 있게 되죠. 이해됩니까? 네, 뭐 그런 상태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말고, 잠깐만. 아직 시그마를 안 했죠? 시그마 없이 가져오면 까짓 거. 알겠죠? 네, 시그마 없이 가면 되죠. 여기다 쌤이 하나 그릴 테니까 쌤이 그린 거만 잘 봐봐. 알겠지? 뭘 그릴 거냐면, 요 중간에 요런 형태의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건데, 그럼 이렇게 근사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시면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리니까. 알겠지? 그러면 요 직사각형 따로 떼볼게. 그래서 지금 직사각형 어떻게 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로 떼서요. 그럼 잘 보이라고. 네.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민준의 길이 얼마냐? 그렇죠. n분의 1이죠. 우리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이 지점의 함수값이죠. 이 지점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뭐라고 잡은 거냐면, 뭐야 이거? 얘를 K번째 직사각형으로 잡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왼쪽 끝값이니까 0이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누구에 결정되죠? n분의 1에 대해서 결정되죠. n분의 1의 함수값이죠. 세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요 n분의 2의 함수값이죠. 네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이 n분의 3의 함수값이죠. 그럼 k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가 n분의 k-1, 여기가 n분의 k일 거예요. 맞아요? 그럼 n분의 k-1이니까 n분의 k-1을 여기다 대입하면 n분의 k-1 제곱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n분의 k-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타당합니까? n등분했지만 실제 직사각형은 몇 개입니까? 아니 n등분하면 원래 n개 해야 되는데 한 개가 높이가 0이라서 더 하나 많아져. 그럼 n등분했지만 직사각형이 몇 개예요? n-1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제가 SN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SN을 제가 시그마 없이 직접 더해보겠습니다. 알았니?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은 뭐라고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맞아요? 두 번째 게. 첫 번째는 0이니까. 두 번째 게, 세 번째 게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이죠? 써봐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이게 두 번째 거다. 얘가 두 번째 거야.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얘가 세 번째 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거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 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자, 얘가 여기 n분의 1, 여기 n제곱분의 1, n분의 n제곱분의 1, n분의 n제곱분의 1.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n세제곱분의 1이라는 공통유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세제곱분의 1 앞으로 빼버릴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냐면 여기서는 1의 제곱, 2의 제곱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남죠? 그죠?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n-1의 제곱 여기까지 남는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들으시려면 여기 이 공식 모르는 친구들은 좀 모퉁이라도 적어놔. 이 공식은 조만간 수학 1 과정에서 제가 증명까지 해드릴 거니까 알겠죠? 네. 뭘 적어놓냐면 첫 번째 이거 자연수의 합 구하는 공식은 2분의 개수 곱하기 개수 더하기 1이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건 좀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 k가 이렇게 k 제곱일 때도 여전히 공식이 있거든요. 이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유도하는 과정 그냥 단순 노가다예요. 뭐 난이도 높은 게 아니죠. 유도하는 과정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냥 제가 안 잊어먹게 잘 외울게요. 이런 소리가 저도 나옵니다. 알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유도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세 번째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이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선생님 k의 4제곱은 없나요? 뭐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개되진 않고요. 사실 이제 k가 차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이걸 뭘 이용해서 계산하냐면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상의 것이 별로 필요 없기도 해요. 알겠니? 네. 요 세 개의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그마 뜻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안 보여줬냐? 보여줬죠? 확통에서도 보여줬죠? 1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넣어가면서 일식 증가해서 더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규칙이니까 이걸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얘기했겠냐? 얘가 뭐예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다만 얘는 몇 개까지예요? n개까지죠? 근데 얘는 n-1개까지죠? 그럼 여기다 n-1 여기다 n-1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가 되겠냐면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렇게 된다고요. 동의하시죠? 이거 어디 귀퉁이에다 적어놔. 계속 안 적어줄 거니까 알겠어? 지금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이거 SN이라는 놈이 정리를 해보시면 어차피 n세제곱은 약분될 거 아니겠어요? n하고 맞냐? 약분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죠?
6n 세제곱분의 n 1 2n 이렇게 쓰시고 그냥 약분하지 마세요. 알겠죠? 약분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물론 이제 얘가 단조증가 함수니까 그러긴 한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근사값이죠. 아직 극한 안 쳤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의 근사값인데 이게 실제 넓이는 이 바깥쪽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 넓이보다 얘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실제 넓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넓이보다 지금 써놓은 식이 더 작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죠. 바깥쪽으로 뚫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아, 이 그림은 크다 라는 거 알겠죠? 실제보다 커집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알겠죠? 두 번째 그림도 K번째 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K번째 직사각형 그려보는데 여기서는 오른쪽 끝을 높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튀어나가죠. 맞아요? 맞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K번째예요. 얘도 바깥으로 빼가지고 관찰 좀 해보죠. 여긴 당연히 똑같이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겠죠. 맞냐?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끝이 높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도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거 n분의 2의 제곱, 세 번째 거 n분의 3의 제곱, 네 번째 거 n분의 4의 제곱 이런 식이에요. 높이가. 그럼 k번째 거는 n분의 k의 제곱입니다. 아까하고 다르죠? 그죠? 얘는 n분의 k의 제곱, 이게 높이가 돼요. 동의하시죠? 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거 식을 써봅시다. 이 경우의 합을 제가 SN이 아니고 SN의 프라임이라고 적어볼게요. 알겠죠? 그럼 SN 프라임은 얘는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뭐냐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선생님 똑같잖아요. 아니, 아까 이건 두 번째 거였어요. 이건 첫 번째 거. 아시겠죠? 네.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얘가 두 번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더하니까 아, 그럼 얘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이 아니라 n분의 n의 제곱으로 끝나죠. 선생님 n분의 n은 1 아닌가요? 1 맞는데요. 1 맞는데 이런 식의 형태로 써보기 위해서 일부러 n분의 n이라고 적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n 세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남은 것만 써보시면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서 n제곱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까 쌤이 이거 공식으로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될 거 같냐면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근데 아까 이 두 그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그림 다시 한번 비교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림 같다. 손그림 넣어 이거지. 두 그림 비교해 보시면 얘는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죠? 얘는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들을 더한 게 이 직사각형을 더한 것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s라고 하면 s라는 놈은 sn보다는 크고, 맞아요? sn 프라임보다는 작아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극한을 실제 취해보잖아요? sn하고 sn 프라임하고 둘 다 무한정한 극한 취해봐. 뭐 돼? 이거? 3차는 3차죠. 동차식이면 최고차는 기수입이죠. 그럼 여기 최고차는 계속 6이고 여기 뭐예요? 2죠. 여기 6이고 여기 뭐예요? 2죠. 둘이 같아요. 얼마나? 3분의 1. 그래서
실제 면적이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제 면적입니다. 알겠죠? 샌드위치형을 이용하는 거죠. 극한 구하는 것 중에. 아, 여기 진짜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니 놀랍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도형도 곡선의 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거든요. 강력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면적은 얼마다?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저는 분명히 뭐라고 가르쳤냐면 왼쪽 끝점의 함수값을 높이라는 경우랑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을 높이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생들 머릿속에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림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림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함수인 y는 x제곱을 썼기 때문이고요. 단조함수가 아니면 이런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x축인데 여기 y는 fx예요. 자, 편의상 여기를 0이라고 하고 뭐 여기 1이라고 해보죠. 알겠니? 그럼 이 사이를 방금 본 것처럼 n등분 해보자. 잠깐만. 그래프를 조금만 더 격렬하게 움직여 바꿀게. 내가 잘 안 보일까봐. 알겠지? 격렬하다. 됐지? 네. 자, 여기를 0, 여기를 1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사이를 n등분 해볼게요. 자, 왼쪽 끝을 함수값으로 보는 근사를 합시다. 왼쪽 끝의 함수값을 높이로 보는 거. 그럼 직사각형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맞아요, 맞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잖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아, 안쪽이네. 아니야. 왼쪽 끝이겠지. 바깥쪽으로 나가요.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할 때 왼쪽 끝으로 하면 함수가 증가할 때 안쪽으로 들어오고 감소할 때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함수가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가 쪼갠 구간에 왼쪽 끝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그림과 오른쪽 끝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그림이 존재할 뿐이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림과 밖으로 나가는 그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점 좀 분명히 하고요. 와,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담배를 안 펴서 그런가? 자, 3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토대로 구분구적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서술해봐라 라고 했어요. 방금 한 거 그냥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같이 적어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도형을 어떻게 하죠? n등분 하죠. n등분. 등분한다는 얘기는 같은 가격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같은 간격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등분된 n개의 도형을 근사화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그린 그림에서 우리가 쪼갠 도형은 직사각형이 아니었죠. 근데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쳤죠. 이 과정을 근사화라고 하는데 이 도형의 근사화는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사각형 아닐 때도 있어요. 삼각형일 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근사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근사화된 도형의 넓이의 합 SN을 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은 넓이는 뭐하고 같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하고 같다는 거죠. 그냥 이 순서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까 2번의 결과에서 뭘 얻냐면, 선생님 어차피 샌드위치 정의에서 이게 성립할 거면 사실 이거 하나만 구하든가 이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그냥 극한 취해서 답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죠? 저는 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둘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같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또 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 4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그 결과가 같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문제 5번 가시면 여러분에게 한번 내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얘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서 답을 내보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4번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구분구적을 이용해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즉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굉장히 빨리 배워요. 언제 배워요? 중1 때 배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은 최소 고2 그리고 이 구분구적에 대한 뭐 미적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좀 빨리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지금. 그죠? 고2, 고3 이 정도 돼야 이래서 원뿔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저랑 같이 원뿔의 넓이도 증명해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식이니까 구분구적을 부피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사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삼각형이 아니에요. 원뿔이에요. 원뿔인데 이걸 단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원뿔을 제가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n등분 하게 되면 여기 직사각형처럼 생긴 애들 다 원래 누구죠? 대답 안 하냐? 아니 원뿔이라니까 원래 이렇게 원뿔? 맞냐? 그럼 여기 직사각형처럼 생긴 애들 다 뭐야? 뭐냐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의 원기둥이겠죠? 입체감을 잘 주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원기둥을 옆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 원기둥들의 부피를 다 더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자. 이해하시겠죠? 요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자. 얘는 지금 K번째 원기둥이 이미 들어있죠? 들어있죠? 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알려면 반지름과 높이만 하면 되는데 높이는 아주 쉬워요. 이 원뿔의 높이가 h였잖아요? 그럼 이거 n등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원뿔들의 높이는 전부 다 n분의 h입니다. 그럼 반지름 알면 되는 거죠. 맞니 안 맞니? 네,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K번째 요놈 이렇게 이어서 직각삼각형 하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잘 안 보이는데? 뭘로 해야 잘 보일까? 이게 더 낫나요? 비슷한가요? 네, 그럼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조만간 스크린 달게 얘기니까. 알겠죠? 네,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위에 걸로 해야겠다, 얘들아. 이 지금 반지름이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쏘리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K번째 원기둥이니까 보시면 이 큰 거하고 닮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가 R이다 라고 하면 제일 작은 거 이거 해봐요. 여기가 n분의 R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n등분한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거는 n분의 2R, n분의 3R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K번째 게 있으면 여기는 n분의 KR이 되는 거죠. 그치? 닮음 그냥 계속 연쇄 적용하면 닮음 이용하시면 여기가 n분의 kr인가 할 수 있죠. 닮음비 자체가 이러니까. 그죠? 큰 거하고 비교해보면 닮음비가 k 대 n이다 이 말이죠. 알겠냐? 그러면 k번째 이 원기둥의 부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n분의 k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타당합니까? 타당하죠? 네. 이것도 차이가 있다면 이 위쪽에는 여기 지금 여기 한 조각은 원기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기둥이 없다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맞잖아요. 네, 지금 위쪽을 반지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을 반지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를 반지름으로 보면 반지름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하고 똑같이 개수만 그냥 n-1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개수만 n-1개. 그럼 이 그림에 해당하는 부피를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잘린 단면의 윗면으로 하는 원기둥. 그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하는 것들. 보는 건데. 첫 번째 건 없고요. 두 번째 거부터 보면 되는데, 두 번째 게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라는 부피를 갖습니다. 맞죠? 두 번째 거는 파이 곱하기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라는 부피를 갖죠. 맞냐? 이걸 vn이라고 할게요. vn 항상.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건 뭐가 되냐면 파이 곱하기 n분의 n-r의 이거 힘들다.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되겠죠? n분의 n-r1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라고. 아시겠죠? 정리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알겠지? 얘네가 공통에서 누구 갖고 있니? 파이하고 n세제곱하고 h하고 r제곱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에서 묶으면 n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이게 공통수로 뽑히죠? 그럼 누가 남냐면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n-1의 제곱 이게 남아요. 동의합니까? 맞죠? 맞잖아. 나머지 셈이 다 뽑은 거니까, 그지? 이거만 남아요. 근데 이걸 정리하는 공식 아까 배웠죠? 아까 배웠죠? 이거 뭐였죠?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랬었잖아요. 맞죠? 이놈이 파이 r 제곱 h 곱하기 6n 세제곱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이다 라는 걸 아시죠? 이해되시겠죠? 어차피 이제 대소관계 굳이 볼 필요 있겠냐? 바로 극한 구해볼까?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은 부피는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vn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상수죠? 그죠? 여기에 극한만 구해보면 뭐야? 6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럼 이 결과가 뭐라는 얘기냐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거죠. 보세요. 원의 부피가 왜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인가를 증명한 거죠. 물론 식으로. 그렇지 않냐? 그죠? 오른쪽 그림도 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큰 차이 있겠어요? 그냥 개수가 하나 더 증가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맞니? 이게 지금 1번이었고요. 2번도 써보시면 이건 이제 vn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똑같아요. 알겠죠? 그냥 개수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똑같다고요. 이렇게 파이 곱하기 n분의 nr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시그마의 식을 뽑기가 좋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그럼 얘도 공통유사 누구예요? 파이 r 제곱 h 갖고 있고요. 나머지만 써보면 아니다. n세제곱도 있구나. n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가지고 있고 나머지 써보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땡땡땡 n제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얼마인지 아까 얘기했었죠.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였잖아요. 얘가 ir 제곱 h 곱하기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따라서 이 경우에도 v는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vn의 프라임인데 같은 결과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그때 굳이 그 시간 안 써봐도 어차피 극한 취할 건데 한 개 모자라다고 극한값 바뀌겠니?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니? 어차피 극한 취할 건데 한 개 부족하다고 극한값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예.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금 증명한 거냐면 원뿔의 부피가 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지를 증명한 거죠. 5번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거 뭐냐면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아요?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아요? 뭔데요? 오늘 증명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구의 부피를 증명하는 거랑 반구의 부피를 증명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구의 부피가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음을 보여서 구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음을 보이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풀어보시죠. 5번 보시면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구분구적으로 유도를 해볼 텐데 뭘 보셔야 되냐면 그림 제가 다 그려드렸잖아요. 원래 그림 없는 상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내신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구분구적 이용해서 넓이 혹은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그림 없이 나와요. 그럼 서술형으로. 그럼 그림 그려가지고 그 과정까지 다 쓰는 형태의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실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림부터 다 그려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림 좀 약간 흐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알아보시면 아시죠? 구를 이렇게 쪼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이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없죠 지금? 없잖아요. 첫 번째 게 없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 끝에까지 지금 n등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죠? 근데 제 위에 게 없는 거죠 그냥. 이해하시겠죠? 그렇구나. 그럼 k번째 i의 반지름만 k에 관한 식으로 쓰면 되는데 쓰는 방법 다 적혀 있어요. 여기가 9의 반지름이죠. 맞아요. 여기는 n분의 1r, 여기는 n분의 2r, 여기는 n분의 3r 이런 식일 거니까 여기 k번째라면 n분의 kr이겠죠 여기가. 맞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니까 그죠? 요놈의 반지름은 피타를 써서 정확히 얘기하면 반지름의 제곱을 쓸 수 있는데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의 제곱 요게 반지름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해 되셨죠?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양의 제곱근을 안 씌워도 돼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넓이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반지름 제곱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된 상태가 더 낫죠. 그럼 이것도 vn 한번 써볼게요. vn. 알겠죠? 첫 번째 건 없어요. 첫 번째 건 없죠? 예. 그냥 첫 번째 거를 뭐 아래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맞습니까? 그냥 순차로 접을까요? 첫 번째 건 없고 두 번째 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올 거고 거기에 파이 붙이면 넓이 나올 거고 거기다 높이가 n분의 r이죠. 여기서는 그죠? 제 생각에 첫 번째 도형 첫 번째는 없고요. 두 번째 도형 얘 부피가 파이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여기 k에 2 넣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니까 맞냐? 네. 아니 1 넣으면 되겠다. 두 번째 거니까 n-1까지 하는 거니까 n분의 r의 제곱하고 여기까지는 밑넓이죠? 여기다 다시 n분의 r을 곱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되는 거죠. 이해되냐?
이해돼요? 네. 두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요, 파이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r에 제곱하시면 되고, 높이는 변화 없으니까 여전히 n분의 r이 되는 거죠. 맞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건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 r에 제곱 곱하기 n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맞아요? 맞냐 보실까? 맞아? 공통인수 뽑아보자. 공통인수 누구 있냐? 파이하고 n분의 r 있냐? 파이하고 n분의 r 있죠? 맞지 않나? 그죠? n 세제곱? 이게 없는데? 일단 n분의 파이하는 확실히 공통인수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r제곱이 지금 사실상 몇 개 있는 거예요? r제곱 몇 개 있는 거니? r제곱 몇 개 있는 거니까? r제곱은 n-1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n-1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을 더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네요. 여기까지 써놓고 이거 합치지 못했나요? 다들? 그래요. 이 합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둘째는 돌아가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r제곱이 일단 n-1개 있으니까 n-r제곱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지금 얘들만 모은 거예요. 얘들만 첫 번째 게 없기 때문에 총 n-r개인 거 n-1개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얘들 이제 처리할 건데 얘들은 얘들끼리 누가 공통인수냐면 n제곱분의 r제곱이 공통인수예요. 그죠? 그래서 n제곱분의 r제곱 바꿔 뽑아버리면 여기 뭐가 남죠? 첫 번째 거는 1의 제곱이 남죠.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이 남죠. 이렇게 해서 n-1의 제곱까지 남는 그런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6분의 n-1 n 2n-1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런 상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r의 제곱도 밖으로 뽑아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r의 제곱도 밖으로 뽑아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얘를 n분의 밑에 적죠. n분의 파이 r 세제곱이라고 적겠습니다. 알겠죠? 네, n분의 파이 r 세제곱이고 그럼 뭐 남았냐면 n-1 이거 남았고 마이너스 6n 제곱분의 n-1 n 2n-1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합치지 마세요. 우리 이 상태에서 바로 극한 구할 겁니다. 이렇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n 여기다 줘도 되죠? 그럼 n분의 n-1이죠? 그럼 극한치하면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 여기 줘도 되죠? 그죠? 그럼 6n 세제곱분의 n-1 n 2n-1입니다. 극한치하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럼 1에서 3분의 1 빼는 거죠? 그럼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죠. 즉 반구의 부피가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니까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되겠죠. 맞아요? 구분 구적 이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역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실제 학교 내신에는 이 구의 부피가 잘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시그마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이 수학 2 과정에서 안 나올 겁니다. 지금 교육 과정에 빠져서 알겠죠?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 이걸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분들 꽤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시그마를 그러니까 이 합을 처리하는 게 약간 까다로워서 그렇지 뭔가 이 논리 자체가 앞에 내용과 벗어나진 않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배울 준비가 되셨냐면 정적분의 정의를 배울 준비가 되신 겁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좀 써볼게요. 이제 자,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이죠? 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아무 함수나 그려요. 아무 함수나 그리고 그냥 구간을 잡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보통 이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요. 구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해요? 근데 구할 수 있어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정의하면 이런 거 하려고 정적분 정의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적분 정의를 보시면 구분구적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 n등분하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 끝으로 근사를 시킨 거예요. 왼쪽 끝으로 됩니다. 알겠죠? 얘가 오른쪽 끝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n개 직사각형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인데 뭐 아무튼 뭐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네. 오른쪽 끝을 근사를 시킨 거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거의 극한을 취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득이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그마 표현을 좀 쓸 텐데 시그마 표현을 좀 쓸 텐데 자, 저거 가지고 직사각형 한번 더 해보자. 직사각형 더 해보게. 예.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은 넓이가 얼마예요? 가로의 길이는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B-A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n등분 한 거니까 n분의 B-A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가 A죠. 그럼 X1은 뭐겠냐? 얘들아. 민준아, X1은 뭐겠냐? 아, 길이 알고 있으니까 x1은 그렇지 n분의 p-a죠. 그럼 x2는 뭐겠냐?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2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xk는 뭐겠냐?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겠죠. 맞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함수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x의 값을 여기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 이 x의 값을 여기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면 보통은 이 높이를 먼저 쓰거든요. a 플러스 n분의 b-a 하면 높이고 윗변은 n분의 b-a였잖아요. 맞아요?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곱하기 n분의 b-a. 요게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인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 이렇게 마지막에 n 들어갑니다. n 들어가죠. 그럼 실제 n 약분되니까 이게 뭐예요? fb예요. 알겠죠? 네. 곱하기 n분의 b-a까지. 근데 이게 좀 쓰기 불편하죠? 맞아요? 이게 쓰기 불편해서 이거 이제 시그마로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 k 곱하기 n분의 b-a다.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끝값을 근사하지 않고 왼쪽 끝을 근사하게 되면 이게 0부터 n-1까지 가거든요. 근데 0부터 n-1까지 보다는 1부터 n까지를 보통 선호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끝을 이용해서 근사를 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럼 실제 넓이는 뭐가 되겠냐면 실제 넓이는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부분합이라고. 얘는 그러니까 일부 뭐냐면 얘는 근사값이잖아. 면적의 근사값이죠. 여기에다 극한을 취한 실제 면적이 나온다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극한을 취합니다.
이걸 해야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면적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부를 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약속한다고.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 인테그랄 기호는 부정적분 기호 아닙니까? 근데 왜 아래에 뭐가 적혀있고 위에 뭐가 적혀있죠? 이런 건 다 뭐인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함수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적분을 뭘 이용해서 하냐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 기호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알겠죠? 얼마 안 됐어요. 예. 원래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정적분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합을 계산해서 직접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합 계산이 제가 아까 그랬죠? k 세제곱까지는 공식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공식 만들지도 않고 엄청 복잡하고 차수가 올라가면 그냥 합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못해요. 알겠죠? 근데 합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정적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식을 통째로 어떻게 기억하죠?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누가 정적분의 정의 좀 써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걸 n등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 적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외우시고 이 그림을 옮겨 적어 버릇하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 해요. 알겠죠? 처음에 잘 모르면 정적분의 정의 잊어버릴 때마다 이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여러분의 뇌는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해서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 그리잖아요? 그럼 뇌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형 잠깐만 기억이 난 것 같아. 그만 그려봐. 형 기억이 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예요. 알겠죠? 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셔가지고 이걸 각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외우는 거 되게 못하는데, 저는 뭔가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외우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합니다. 그걸 생각해내는 과정. 그럼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형 여기 있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만하세요 형님. 이런다고. 알겠지? 이걸 좀 이용하시면 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걸 좀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알겠죠?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기억하십시오. 알겠니? 그 다음에 용어 몇 개만 밑에 제가 적어놨죠? 적어놨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함수 사실상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하고 있냐면 이 폐 구간 AB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 여기도 적혀있죠? A부터 B까지라고. 맞아요? 그죠? 이걸 적분 구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죠? 그래서 얘를 아래 끝, 얘를 위 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는 P적분 함수, 얘는 적분 변수. 이건 뭐 부정적분에서 했던 거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 값을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만 봐가지고는 구분 구적법하고 정적분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구분 구적법도 부분 쪼개가지고 걔들 넓이 구해서 극한 취하는 거였고, 정적분도 부분 쪼개가지고 걔들 넓이 구해서 극한 취하는 거였으니까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구분 구적은 넓이나 부피를 구하잖아요. 항상 양의 값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양의 값으로 함수를 그린 거고, 함수 값은 음일 수도 있죠. 즉 이 길이가 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구분 구적에 갖다 붙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에요. 구분 구적은 부호가 없잖아요. 다 양이잖아요. 근데 정적분은 부호가 있어요. 그럼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부호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봐봐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서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아요. 우리가 안 구해봤지만. 알겠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fx입니다.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그러면 0이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부분은요, 함수값이 전부 다 음이기 때문에 넓이가 얘랑 같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 즉 이 부분의 적분값이랑 이 부분의 적분값은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라서 0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넓이였다면, 이게 구분구적이 정적분하고 똑같았다면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ES가 나와야 되죠. 근데 ES가 아니고 얼마나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그런 측면에서 정적분하고 구분구적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요. 알겠죠? 언제만 일치하냐면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일 때. 적분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이면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이 일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7번에 구분구적과 정적분은 의미가 같은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냐? 라는 거죠. 맞습니까?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적분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인 경우 구분구적의 넓이와 정적분의 결과는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둘이 같아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적분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음인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같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하나만 음되면 어떡하죠? 함수값 하나만? 그럼 같은데 그런 상황은 없을 거야. 아시겠죠? 알겠죠?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이거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8번에서 이 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정적분을 제가 빨리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알려드릴 건데 그거 내일 할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면 이 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암산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냥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이거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을 구해보죠. 저랑 같이. 알겠죠? 저하고 같이 합을 구해보죠. 알았죠?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의 그래프 알고 계시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이고요. 여러분들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1은 이 정도 잡아볼게요. 물론 여기가 1,1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냐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먼저 그리자. 와, 아까워. 잘 그렸는데. 와, 대충 이렇게 가죠. 한 번 더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네.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 거예요. 여기 지금 1입니다. 그럼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한 번 더 그렸다.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로 하죠.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몇 등분 해야 된다고? n등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n등분 해볼게요.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요 간격은 같은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냥 쪼개시면 돼요. 알겠죠?
웬만한 그림 다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그려볼 수 있겠죠? 예. 자, 오른쪽 극합수로 근사할게요. 지금 가운데 점점점 가운데 제가 하나 놔뒀죠? 이게 뭐냐면 K번째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오른쪽 끝을 근사하면 우리가 다뤄야 되는 직사각형은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자, 가로의 길이 얼마입니까? n분의 1이겠죠, 뭐 얼마야, 그치? 맞니? 예. 그럼 오른쪽 끝을 근사했으니까 오른쪽 끝에 x값이 필요한데 여기가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 여기가 n분의 3, 여기가 n분의 4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n분의 1, 두 번째가 n분의 2, 세 번째가 n분의 3, 네 번째가 n분의 4니까 k번째면 여기가 n분의 k.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n분의 k입니다. 그 말은 이 높이는 얼마나 소리냐면 마이너스 n분의 k의 세제곱이다 이 소리죠? 이해됩니까? 네. 이거 부호를 일부러 양으로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정적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정적분 부호를 갖기 때문에 일부러 바꾸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dx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얘는 리미트 n이 1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맞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높이가 들어가야 돼요. 높이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n분의 k의 세제곱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얼마였죠? n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n세제곱, 여기서 n 나오니까 n4제곱분의 1이 지금 n4제곱이 분모했는데 그건 k랑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나가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리미트 n이 1 들어갈 때 마이너스까지 그냥 같이 내보내 볼게요. n 4제곱분의 마이너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이렇게. 자, 요놈 얼마인지 아까 제가 공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얼마나 보이냐면 2분의 n 플러스 1 요놈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4n 4제곱분의 마이너스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할 거야. 그럼 4차분의 4차죠? 그럼 최고차의 기수비니까 얼마 나와야 돼? 그렇다니?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의 의미는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자체의 면적 있죠? 여기 자체의 넓이는 사실 4분의 1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다만 함수값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지금 x축 아래에 분포하죠? 그러니까 부호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음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넓이 자체는 4분의 1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함수값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음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4분의 1 간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넓이다. 혹은 방향성을 갖는 넓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거든요. 정적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아, 그런 거구나. 오늘 이렇게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2시간 내내 이거만 하고 있는데. 한 장 아직도 못했네. 그치? 그나마 옛날에 비해 시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림 다 그려줬거든요. 앞에 칠판에다가. 아,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자,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이름만 비슷하지 사실 비슷하지 않아요. 절대 일도 비슷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정적분은 지금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오죠? 아까 정적분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냐 이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방금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죠? 정적분을 계산하니까 뭐가 나와요? 숫자, 즉 상수가 나옵니다. 근데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뭐 나오죠? 함수가 나와요. 부정적분은 뭐였냐면 뭘 미분했길래 얘가 됐을까를 맞추는 거였죠?
그러니까 함수고 정적분은 계산하면 상수가 나와요. 그럼 이거 봐서는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적분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대체 왜 붙은 걸까가 의문인 거죠. 아니 부정적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름이 정적분이지? 심지어 기호도 저거 왜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밝혀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거든요. 알겠죠? 네. 현재까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부정적분은 그 결과가 함수이고 정적분은 그 결과가 상수이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함수, 정적분은 상수다. 이런 얘기죠. 그렇구나. 완전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주 좋아요.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주 좋습니다. 완전 다르다. 다음은 설명하시오.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값이 변할까요? 안 변할 것 같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값이 변할까요? 안 변할 것 같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분 구간하고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적분 변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같다. 이 말인 거예요. 1번 시기 그걸 쓰세요.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적분 변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같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식은 무슨 뜻인가 하냐, 민준아? 적분 구간이 같은 게 아니고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죠. 그러면 A부터 A까지 적분한다는 거니까 사실 가로의 길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높이가 아무리 있더라도 정적분의 결과는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피적분 함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0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함수든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 이 말이 이해하시죠? 가로의 길이가 0이니까. 네. 그래서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피적분 함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0이다. 라는 거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피적분 함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0이다. 시간이 약간 남았지만 다음 내용을 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서 혹시 제가 숙제 드린 거 안 풀린 문제 있으면 제가 질문 받아드릴게요. 나머지 내용 내일 이어서 하고요. 아니요, 미분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만 봐서는 적분 졸라 어려운 거 같죠? 벌써 막 토할 것 같죠? 네. 아니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덜 배워서 그렇고요. 내일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 배울 텐데 아마 오늘 배운 게 쉬웠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내일 제가 정적분의 그 기본 정리를 증명해드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냥 단순히 외워서 계산만 하시면 미분보다 쉬워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미를 알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 구분구적을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새끼는 안 해도 되는 걸 왜 해가지고 우리 괴롭히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